최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정부 부처와 각계의 건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도민들의 서명운동도 시작되고 가장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 의원님, 지금 이 광역철도망 논의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예,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국의 각 지역 지자체에서 이 철도망 계획에 관한 그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기재부랑 총액 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집어넣을까를 정부는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충북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뭐 장관, 차관, 당 대표, 국회의장까지 해서 이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을 만나서 이 청주 시민들, 충북 도민들의 열망을 전하고, 또 우리 충북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설파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달 3월 말까지 모든 실무적인 작업들이 끝나지 않겠나 싶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국토부가 총액을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광역철도안에 반영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청주를 관통하는 지하철입니다. 이번에 꼭 이 국가계획에 관철돼야 하는 이유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세대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요번에 하는 것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철도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계획하는데, 이게 10년 단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에 못 들어가면 어쩌면 향후 그 다음 기회는 10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10년 후에 또 이런 철도망을 하나 건설하는데 한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늦어지면 최대한 20년 늦어질 수 있는 거여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말 우리 청주에 지하철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절박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뛰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상황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영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현재 가능성을 어떻게 가늠할지조차도 좀 어려운 안개적인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문제죠. 이제 전체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것인가. 예, 정부에서도 기재부와 국토부가 다 다른데 현재는 90조에서 11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신규 사업에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기존의 3차 계획에 있었던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신규 사업은 한 40조에서 50조 정도 되는데 이 속에 우리 충북에서 요구하는 안이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 40조 정도로 예상하는 애초의 계획 속에는 들어갈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서 총액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겠고요. 또 이게 도시 구간을 통과하는 철도이기 때문에 광역철도의 성격이 아니라 도시철도의 성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토부의 어떤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 예. 자, 바람대로 노선이 반영이 된다면 남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충북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이 계획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후에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내지는 경제성 검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이게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광역철도란 이야기는 인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운행하는 철도거든요. 그래서 대전,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이 철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뭐 충청권 광역철도 운영공단이라든지 이런 조직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조금이라도 빨리 그 철도를 놓기 위해서는 이 이용에 관한 어떤 그
우리의 비전 이런 부분도 많이 제시해서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예. 자, 광역 철도망은 결국 이 광역 경제권 구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이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묶이게 된다면 이 충북의 발전 비전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이 우리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이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가장 핵심 논리가 될 텐데요. 지금 우리 충청권이 4개의 광역단체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세종시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들어오면서 신행정수도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생활권이죠. 그러면서도 행정 단위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도시 인프라도 각각 만들어야 되고 이런 비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서 보면 예. 도시 인프라, 생활 인프라 하나를 마련해서 각각의 광역단체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를테면 공연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하나 뭐 한 5,000석짜리 대규모 공연장을 만든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는 이제 안 만들어도 되는 예. 뭐 이런 부분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서로 역할 구분을 할 수 있어서 공동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메가시티 소위 메가시티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충청권이 대전 충남북 대전을 포함하면 대략 한 뭐 500만이 좀 넘는 이 공동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의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데 교통수단이 이 전철이 한 구역으로 통과되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동력이랄까요? 기본이 어떤 SOC가 되겠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 충청권 광역철도망 노선 반영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세대의 청주 시내에 지하철을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주뿐만이 아니라 충청권이 공동으로 발전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틀이 이 광역철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좀 더 힘을 많이 모아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이정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